해볼게요. 원리합계가 뭐야? 원리합계. 원리합계가 뭐냐? 원리합계라는 것은 원금과 이자의 합계예요. 원금과 이자의 합계. 자, 기본적으로 여기서 너희들이 알아놔야 될 거는 선생님이 거기 적어놨네요. 시간에 따라 돈은 자란다. 막 지갑에 10,000원짜리 넣어놓으면 커진다는 게 아니고요. 그 은행에다 10,000원을 넣어놓으면 10,000원도 이자 주나? 잘 모르겠네. 어쨌든 은행에다 돈을 넣어놓으면 돈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자가 붙어요. 그냥 넣어놓으면 조금 붙죠. 근데 적금이나 아니면 예금 이런 거, 전기 예금, 정기 적금 이런 걸 하면 많이 늘어나요. 조금. 옛날에 진짜 많이 늘어났어요. 선생님 어렸을 때 라떼는 막 10만원 넣어놓으면 11만원 되고 그랬어요. 진짜로. 그렇다는 건 무슨 얘기야? 10만원 넣어놔서 11만원이 됐다는 것은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이 은행에 넣어놓았을 때 돈이 이 자라는 것보다 사회에서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많았다는 뜻이죠. 지금은 10만원 넣어놓으면 뭐 10만 100원 뭐 이렇게 주죠. 선생님이 500만원인가요? 적금 들어서 카카오 통장에다 들어가지고 500만원 모아봤거든요. 근데 짜장면 값 정도 주더라고요. 지금은 이런 상황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됐어. 그래서 약간 이런 마인드로 돌아서야 돼. 다 같이 적당히 먹고 사는 정도. 누구 하나 부를 막 엄청나게 축적하는 건 조금 불가능하다고요, 이제. 왜냐면 세상이 성장하는 속도가 느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엄청 많이 번다는 것은 남의 걸 좀 뺏어 먹는 거죠. 그런 환경이 돼버렸어요. 그거 있잖아요, 빈부격차. 좋은 나라에 가요. 스웨덴 같은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 거기 가면 의사와 청소부의 소득 격차가 뭐 생각보다 많이 안 나죠. 이를테면 뭐 3배, 2배, 3배 이 정도 나죠. 우리나라는 막 걷잡을 수 없죠. 의사와 청소부의 급여 차이 엄청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럼 의사가 많이 벌긴 버는 건데 일단 사명감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뛰어드는 거죠. 돈 많이 벌 사람들이 뛰어드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도 있잖아요. 국회의원 어떻게 해야 돼요? 월급 줄이고 뭐 늘려야 돼? 영수증 처리하는 돈 있잖아. 영수증 처리하는 일하는 데 쓰는 돈 있잖아. 세비라고 하죠. 그건 늘려야죠. 세비도 줄이자고 하고 있잖아 지금. 그건 안 되죠. 일을 많이 하면 일을 하는데 드는 돈은 많이 써야죠. 일을 많이 시켜야죠. 이걸 줄이면 일을 더 못하죠. 세비 늘리는 대신 이건 영수증 처리를 하라고 그러고, 영수증 처리해가지고 온 국민한테 다 공개하고, 그 다음 월급은 줄이면 되죠. 월급 한 250만 원 주면 되지 않겠어요? 세비를 엄청 늘리고 이 월급을 다 뺏어다가 여기 세비로 주고 영수증 처리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잖아. 그리고 국회의원 수도 늘리고요. 국회의원 수 늘려야죠. 늘리고 이런 짓을 해야죠. 늘리고. 선생님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거 좋아한다고 얘기했었나요? 여기 나한테 확통을 배운 사람이 없어서 그렇구나. 극단적으로 생각해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국회의원이 1명이라고 해봅시다. 국회의원 1명. 국회의원이요 5천만 명이에요.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5천만. 밑에 게 뭐죠? 직접민주주의죠. 이게 직접민주주의잖아요. 모두 다 의결권을 가지는 거. 국회의원이 1명인 걸 뭐라고 부르죠? 평양이라고 부르죠. 독재잖아요, 독재. 이래야죠. 뭔 얘기하다 또 거기까지 갔어요. 또 선 넘었어요. 또 어디서 거기까지 타고 넘어갔어요. 예를 들어 얘들아 10만 원을 넣어서 11만 원이 됐다. 그럼 이자가 이게 몇 프로라는 거예요? 10%라는 거예요. 10%가 늘어났잖아요. 맞아요?
이 11만 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구할 수 있지? 10만 원에다가 곱하기 10%가 늘어났다는 건 몇 퍼센트가 됐다는 거지? 110%가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1.1을 곱해주면 돼요. 1.1 다시 생각하면 100분의 110, 10% 늘어난 그런 값이다 이런 얘기예요. 됩니까 이거? 그래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얘들아 이런 게 있어요. 또 은행에 가면 은행에는 이제 이런 게 거의 없어요. 10만 원은 11만 원이 됐잖아요. 그 다음 해에요 12만 원이 돼요. 그 다음 해에요 13만 원이 돼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요. 10만 원이 있었어요. 그 다음 해에요 11만 원이 돼요. 그 다음 해가 아니고 뭐 그 다음 해라고 하면 너무 늦는데? 아니, 그 다음 해라고 해도 되겠다. 그 정도 된다 지금 은행에서. 이거보다 작아요. 11만 원 안 돼요 지금 은행에서. 10만 5천 원 되면 많다고 해요. 엄청 조금 줘요 이자. 봐봐. 100만 원 넣어놓으면 5만 원이잖아요. 선생님 500만 원 모았는데 짜장면 값 나왔다니까요. 야 10만 원에 11만 원 됐고요. 그 다음에 얼마가 되냐면 12만 1,000원이 돼요. 12.1만 원. 이게 뭐냐면요 얘들아 여기에서 10% 붙었죠. 맞아요? 근데 처음 돈에요 10%만 계속 더 주는 거예요. 처음 돈의 10%예요. 처음 돈의 10%. 10%를 더 줘요. 그럼 12만 원 되죠? 누가 더 유리해요? 밑에 게 더 유리하죠? 위에 거 문제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이유는 너무 쉬우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단리법이라고 해요. 단리법. 그 다음 밑에 거는 복리법이라고 해요. 우리가 배울 건 다 뭐라고? 복리법. 단리법은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처음 이자를 갖다가요. 처음 이자 10%를 갖다 계속 적용하면 돼요. 그럼 이거는 다시 생각하면 등차 수열이죠. 맞죠? 이건 너무 쉬워서요. 안 하고요. 복리법을 해요. 복리법은 앞에 돈에 10%를 붙여주는 거예요. 앞에 돈에 10%. 뭐가 합당하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밑에 게 합당한가요? 위에 게 합당한가요? 밑에 게 합당해요. 왜냐면요. 어떤 사람은요. 1월에 은행을 찾아갔어요. 어떤 사람이 1월에 은행을 1월이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할까? 2010년에 은행을 찾아갔어요. 어떤 사람은요 2011년에 은행을 찾아갔어요. 여기 10만 원을 넣었어요.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이때 11만 원이 됐어요. 그 다음엔 뭐가 돼요? 2012년엔 12만 원이 되겠죠. 위에대로 한다면. 맞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요 2011년에 11만 원을 들고 갔어요. 다른 사람은 2011년에 11만 원을 들고 갔어요. 그 다음 그럼 이 사람 이자 얼마부터요? 10%니까 11,000원 붙죠. 그럼 얘는 12만 1,000원이 되죠. 12.1만 원이 되죠. 맞아요? 야, 둘이 11만 원을 몇 년 동안 은행에 맡겨놨어요? 똑같이 1년 동안 맡겨놨죠, 돈을. 근데 밑에 사람은 12만 1,000원이 됐고 위에 사람은 10만 원이 늘어났죠. 여긴 10만 원, 아니 뭐 개소리예요. 여긴 만 원 늘어났고요. 여기는 11,000원이 늘어났죠. 똑같은 기간을 맡겨놨는데 다르게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단리법은 없어요, 은행에. 오케이? 그런 건 없어요. 대신 복리를 적용할 때 있어서 이제 변동 이율이 있고 고정금리가 있고 변동금리가 있고 뭐 이런 게 있죠. 매년 바뀌는 거 상황에 따라서 변동금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걸 변동금리. 변동금리는 안 나와요. 고정금리만 나와요. 계속 10% 똑같이 가는 거. 우리가 배울 건 복리법의 고정금리다 이런 얘기예요. 똑같이 10% 계속 적용되는 거.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지금부터 얘들아. 그래서 예제가 있거든요. 다음 쪽 넘기면 예제가 있어요. 뭐라고 써있죠? 연이율이 4%래요. 연이율이라는 건 뭐냐면 잘 봐요. 연이율이라는 건 뭐냐면 1년마다 붙는 이자를 갖다 연이율이라고 해요. 월이율이라고 하고요. 한 달마다 붙는 건 월이율. 그 다음에 1년마다 붙는 건 연이율이라 그래요. 그게 4%였대요. 그리고 1년마다 복리로요. 이 사람이 얼마씩 맡겼대요? 매년 초에 100만 원씩. 1년 초에 100만 원씩 맡겼대요. 어떤 사람이. 적립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5년) 말에 맞아요? 5년 말에 적립금의 원리합계를 구하시오. 이거네. 얘들아, 그 선생님이 밑에 표를 그려놨잖아요. 그 표는 허투루 그려놓은 게 아니고 예쁘라고 그려놓은 것도 아니고 문제 풀 때마다 그 표를 그려야 돼요. 근데 점점 문제 풀면 풀수록 그럼 그 표가 간소화되겠죠. 자기가 알아듣고 이렇게 자기만의 표를 만들면 되니까. 근데 어쨌든 표는 그려야 된다. 표를 어떻게 그리는지 칠판에 봐봐요. 실전표예요. 실전.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그렇게까지 꼼꼼하게 그릴 필요 없어요. 선생님이 거기 책에 기록해야 되니까 꼼꼼하게 그려는 거예요. 자, 1년 초에. 예를 들어 올해 초에. 올해 초라는 것은 얘들아, 초가 뭐예요? 초말 뭐 있잖아요. 그쵸? 3월 초, 3월 말. 그러면 원래는 3월 초라는 것은 3월 1일, 3월 2일, 3월 3일 뭐 이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3월 1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3월 초라고 얘기했으면. 그러니까 1년 초라는 것은 올해 1월 1일이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올해 말이라고 하면, 뭐 5년 말이라고 하면 그 해에 12월 31일이라고 하면 돼요. 오케이? 됐어. 자, 1년 초에 얼마를 넣겠어요, 이 사람이? 이거 정확한 연도로 해볼까? 2020년이라고 하자. 2020년 초에요. 이 사람이 얼마를 넣었다고? 100만 원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돈을 넣을 거예요. 2021년 초에 얼마 넣을 거야? 100만 원. 계속 100만 원을 넣는다고요? 될까요? 얘들아, 2020년 초에 이 사람이 넣은 돈 100만 원 있잖아. 그거는 몇 년까지 갈 거지? 5년째니까 이게 1년, 2년, 2024년까지 가면 되네. 그리고 5년 말이라고 했으니까 2024년 뭐 한 거야? 202년이면 어떡해? 2024년 말까지요. 저 돈은 은행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 100만 원. 맞아요? 그럼 내가 이 돈을 몇 년 동안 묵혀놨는지 봅시다. 몇 년 묵혀놨어요? 1년, 2년, 3년, 4년, 여기까지 5년.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오니까 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돈을 은행에 맡겨놨으면 그럼 이거 1년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기간상 1년이 지났잖아요. 해가 1월 1일에서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딱 넘어가는 그 시점 말고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딱 넘어가는 그 시점 있잖아요. 그때 이자를 주는 게 아니에요. 1년 동안 돈을 실제로 맡겨놔야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온 국민이 12월 31일에 돈을 넣겠죠. 그랬다 1월 1일에 찾겠죠. 12시 땡 지나면 제아의 종소리 듣고서는 돈 찾겠죠. 아니라고요. 엄마 아빠가 막 집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거기 이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기간이 1년이 지나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자를 주는 거예요.
자, 1월 1일에 넣어서 12월 31일에 찾으면 이자가 붙어요, 당연히. 기간상 1년이 지났으니까. 돼요? 야,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이거 어려워요. 너희 혼자 풀려면. 봐봐. 연이율이 4%였대요. 2021년 초에 이 넣어놓은 100만 원은 얼마가 될까요? 내가 은행에 넣은 돈. 2020년에 넣은 이 돈은 2021년 초에 얼마가 될까요? 104만 원이 되겠죠. 맞아요? 104만 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거기 선생님이 추가로 써놓은 거 없나요? 1.04에 5제곱 1.2. 오케이. 1.04에 5제곱은 1.2다. 자, 이건 104만 원이 됐어요. 어떻게 했죠? 곱하기 1.04를 했죠. 4%니까 104%가 돼서 그 다음에요, 얘들아. 이 돈이 쭉 갔어요. 쭉 갔어. 그럼 여기는 얼마 되죠? 자,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쓰자. 100만 원에다가 곱하기 얼마 됐다? 1.04가 되었다. 이렇게 쓰자. 오케이? 그럼 여기 2024년 초까지 가면 100만 원에다가 이자 몇 번 붙었다고요? 5번. 1.04에 5번 아닐걸? 이거 봐봐. 2021년에 1제곱이었다? 2024년 됐다? 몇 제곱? 4제곱 되겠죠. 그 다음에 2024년 말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100만원 곱하기 어떻게 돼요? 1.04 몇 제곱이에요? 5제곱. 왜? 기간상 1년이 지났으니까 이자 한번 붙는다고요. 될까요? 야, 돈이요. 선생님, 이거 통장 따로 해요. 아니에요. 같은 통장 안에 있어요. 같은 통장, 한 통장 안에 있는데 이 돈은 5년 동안 맡겼고요. 이 돈은 4년 동안 맡길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를 다르게 쳐줘야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 한 통장인데 이렇게 돈을 따로 매길 수 있어요? 당연하죠. 컴퓨터가 하잖아요. 기록으로 하는 거죠. 언제 입금했는지 이 기록으로. 이 100만 원은 2024년 초가 되면 얼마가 되죠? 100만 원 곱하기 1.04에 몇 제곱? 몇 제곱? 세제곱. 그 다음에 1년 더 지났어요. 100만 원 곱하기 그렇죠. 1.04에 4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요, 얘들아. 2020년 초에 돈 넣었고 2021년 초에 돈 넣었고 2024년 초에도 돈을 넣었죠. 얼마? 100만 원 넣었죠, 당연히. 매년 초에 100만 원 넣는 거니까. 그럼 여기는요, 이자가 몇 번부터 이 돈은 한 번 붙는 거죠. 1.04. 그래서 얘네를 다 더해야 돼요. 그게 내가 은행에서 받을 적금이에요. 이게 뭔데요, 지금? 등비 수열이죠. 공비가 얼마예요? 1.04. 첫 장 얼마예요? 100만 원 곱하기 1.04. 항해 개수 몇 개예요? 다시 한번 봐봐요. 1제곱부터 5제곱까지 있으니까 5개. 그럼 다 알죠? 등비 수열의 합 구할 조건 다 갖춰졌다. 어떻게 구하죠? 등비 수열의 합? 1 빼기 R분의 거꾸로 쓸까요? R 빼기 1이라고 쓸까? R 빼기 1분의 첫 장 A R에 여기 뭐 쓰라고? 항의 개수. 혼자 써볼 때도 이렇게 써요. 꼭 이렇게. 여긴 말로 써요. 알겠지? 자, 해보자. 계산해보자. 1.04에서 1 빼고요. 첫 장이 얼마였다고? 104만 원. 공비에다가 1.04에다가 5제곱을 해요. 5제곱 하는 이유 항의 개수가 5개니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밑엔 0.04고요. 위에 뭐 되나 보자. 104에다가 곱하기 여기 얼마예요? 1.04 5제곱. 여기 선생님이 줬죠. 그래서 1.2예요. 그러니까 여긴 0.2가 되겠네요. 맞아요. 1.2에서 1 뺐으니까. 그리고서는요,
여기 4라고 하고 여기 20이라고 하면 여기가 얼마 돼요? 5 되겠네요. 그래서 520만 원이 되겠다 이런 얘기네요. 그쵸? 520만 원을 적금으로 받았다 그런 얘기네요. 됐습니까? 그런 예제가 있고요. 예제 하나만 더 합시다. 오케이. 어떤 사람이 적금을 들 거래요. 회사원이 적금을 드는데요. 월급이 매년 오르잖아요. 그래서 매년 매년 10%씩 증액해서 적립할 거래요. 첫 해에는요 500만 원을 맡길 거래요. 올해 초에 500만 원을 적립했다. 몇 년이라고 할까요? 올해가 몇 년이에요? 20년? 그래서 10년 지나면 2030년. 그쵸? 10년째 되는 해가 2029년이죠? 2029년. 자, 올해 초에 500만 원을 적립했다. 2029년 말에 원리합계를 구하시오 이랬어요. 그 다음에 1.1의 10제곱은요 얼마라고 나와있죠? 2.6 아니에요? 2.6이라고 하자 이렇게. 매년 10%씩 증액하여 적립한다고 했어요. 올해 초에 500만 원을 적립했대요. 어떤 사람이 그 2029년 말에 원리학계는 그렇게 물어봤는데, 그리고 하나 더, 이자율은 연이율은 10%라고 합시다. 될까요? 연이율은 10%다. 첫 해에 2020년 올해에 왜 이래? 2020년 초에 돈을 넣을 거예요. 얼마 넣을 거예요? 500만 원. 2021년 초에 얼마? 500만 원 곱하기 연이율이 10%라고 했어요. 그럼 이 처음에 넣은 돈 500만 원은요 2021년에 얼마가 될까요? 500 곱하기 1.1이 될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2022년에는요 얼마 돼요 이게? 그렇죠. 500 곱하기 1.1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가요. 몇 년까지? 2029년 초까지. 이 돈 얼마 돼요? 500 곱하기 1.1에 몇 년 지났죠? 9년 지났죠. 그러니까 9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요. 2029년 말이 됐대요. 그럼 500 곱하기 1.1에 10제곱이 되겠죠. 한 번 했으니까 선생님이 더 간소화하면 여기도 돈을 넣고요. 여기도 돈을 넣고요. 여기도 돈을 계속 넣을 거예요. 2029년까지. 그러면 500만 원이 되겠죠. 마지막 해에 넣는 거. 맞아요? 그 다음은요. 500 곱하기 1.1이 되겠죠. 얘는. 맞아요? 우리가 더해야 될 건 여기를 다 더해야 돼요. 그게 원리합계거든요. 우리가 받는 돈. 왜 이거 처음 거랑 마지막 것만 표시했을까요, 선생님이? 그래도 되니까요. 그래도 항해 개수를 알 수 있어요. 항해 개수가 몇 개죠? 10개죠. 맞아요? 항해 개수 10개. 공비 얼마예요? 1.1. 선생님 실수했네요. 매년 10%씩 증액하여 적립한다. 이걸 반영 안 했죠? 쏘리. 2021년에는 돈 얼마 넣어요?
500 곱하기 1.1을 넣죠. 왜요? 전에 넣는 것보다 10% 더 붙여서 넣는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 돈은 얼마가 돼요? 여기에서 2029년 되면 500 곱하기 1.1에 9제곱이 되겠죠. 왜요? 얘랑 똑같이 가잖아요. 패턴이 지금. 맞아요? 그 다음에 2029년에 넣는 돈은 얼마예요? 그러면 500 곱하기 1.1에 9제곱이 되죠. 맞아요? 10% 늘리고 10% 늘리고 10% 늘려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얼마 돼요? 한 번 더 이자 붙으니까 500 곱하기 1.1에 10제곱이 되죠. 맞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해주면 된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500 곱하기 1.1에 10제곱이 몇 개 있어요?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죠. 개수 몇 개예요, 이거? 10개예요. 0제곱부터 9제곱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10개죠. 맞아요? 이건 등비수열이 아니죠. 등비수열이 아니고 똑같은 애가 그냥 10개 있는 거죠. 얘가 뭐라고 했지? 2.6, 그럼 26, 500 곱하기 26을 해주면 되죠? 26. 됐어요? 그럼 5 곱하면 1300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우리가 뭘 볼 거예요? 문제를 봐야죠. 이제 연습 2개를 해봤으니까 문제를 보자. 넘기니까 뭐가 나와? 자, 연이율 5%래요. 1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에 100만 원씩 10년 동안 적립할 때 10년째 말에 원리합계를 구하시오. 방금 했던 거랑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문제죠. 1년 초에요. 돈을 넣어요. 얼마 넣어요? 100만 원. 이 돈은 2년 초에 얼마가 돼요? 100만 원 곱하기 이자가 한 번 붙었어요. 연이율 5% 1.05가 된다. 그래서 쭉 가요. 어디까지 가요? 10년 초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또 10년 말이 있어요. 여기를 꼭 여기 분리해서 쓰세요. 이렇게 10년 말이 있다. 이렇게 10년 초에는 100 곱하기 1.05에 9제곱이 되고요. 여기는 100 곱하기 1.05에 10제곱이 되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2년 초에도 돈을 넣죠. 100만원. 10년 말에 어떻게 돼요? 100만원 곱하기 1.05에 9제곱이 되겠죠. 1제곱 적게 가고 있으니까요, 지금. 그 다음에 10년 초에도 돈을 넣겠죠. 얼마? 100만원. 100만원. 그 돈은 10년 말이 되면 100만원 곱하기 1.05에다가 1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다 더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더해요? 등비수열의 합으로 구하면 되죠. 공비 빼기 1분의 첫째 항 얼마? 105. 1.05에 공비의 몇 제곱? 10제곱인 이유? 항의 개수가 10개니까. 사실상 여기에 쓰려고, 여기에 쉽게 쓰려고 선생님이 이걸 항의 개수라고 외우라고 한 것도 있어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0.05 5 약분하면요 0.01이 되고요. 여기 5 약분했으니까 21 된다. 1.05의 10제곱은 1.63이래요. 여기는 0.63. 그래서 얘랑 63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럼 21 곱하기 63이니까 441에다가 3 곱하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 3이고 4, 3, 12에다가 3, 4, 12 1323만 원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적금과 적금이 아니고 할부랑 연금이 있거든요. 연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거는 선생님이 문제책을 할 때 등장하면 선생님이 해줄게요. 지금은 생략하고요. 연금과 할부.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수열의 합이다. 수열의 합. 수열의 합은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런 기호로 표시하거든요. 이렇게 시그마라는 기호로 표시해요.
이게 시그마예요. 시그마 들어보지 않았어요? 중학교 때 살짝 나왔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쓰는 걸 시그마라고 하거든요. 이게 S의 옛날 글자래요. S의 옛날 글자 뭐 있잖아요. 뭐 그리스 로마 글자 뭐 어쩌고 저쩌고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이 시그마인데 S의 옛날 글자래요.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S의 옛날 글자다. 근데 왜 S로 써요? 수열의 합을 갖다가 합이 0으로 뭐냐면 선생님이 전에 얘기한 적 있는데 SN 할 때 얘기했는데 서메이션이거든요. 그래서 S의 옛날 글자를 갖다가 여기다 쓴 거예요. 서메이션이 합이 0으로. 자 얘들아 이렇게 쓸 거예요. 여기 위에 적는 수는요 끝항이에요. 마지막 항. 그 다음에 이 밑에다 적는 것은 시작하는 항이에요. 뭐라고 할까? 하트 뭐 이렇게 할까? 시작하는 항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쓰는 것이 일반항이에요. 일반항을 여기 오른쪽에 적어줘요. 그래서 n에다가 하트부터 별까지 다 집어넣고 다 더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자 해볼게요. 보진아 이거 봐야 돼요. n은 3부터 5까지 2n-1이다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해보자. 그럼 여기 있는 일반항에다 뭘 집어넣는다고? 3 집어넣고 4 집어넣고 5 집어넣어서 다 더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3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죠? 6 빼기 1이니까 5 나오죠. 더하기 3 또 집어넣으면 4 집어넣으면 뭐 나와요? 그 다음 7 나오죠. 그 다음 5 넣으면 9 나오죠. 이렇게 해서 다 더하라는 뜻이에요. 얘가 될까요? 이걸 읽는 방법. 자 봐봐 얘들아. 읽는 방법. 시그마 n은 3부터 5까지 2n-1이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시그마 n은 3부터 5까지 2n-1이다 이렇게 읽는 거야. 될까요? 이 시그마 n은 3부터 5까지 2n-1이다 이렇게 읽어주면 돼요. 그리고 얘들아 이걸 한번 봐봐. 그러면 시그마 n은 n이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할까? k는 1부터 n까지. 이게 무슨 뜻이야? 일반항에다 1부터 n까지 다 넣어서 다 더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걸 ak라고 써보자. 오른쪽에다가. 이게 무슨 뜻이지? AK. 그게 무슨 뜻이에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가 무슨 뜻이야? K에다가 1부터 N까지 집어넣고 다 더해라. 그러니까 얘는 표시하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쭉쭉쭉 가서 어디까지 더하는 거야? AN까지 더하는 거죠. 이런 걸 배운 적이 있는데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 SN. 그래서 SN과 이놈은요 같은 표현이에요. 완벽히. 얘와 SN은 완벽히 같은 표현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AN을 구할 때 이렇게 표기할 수도 있겠죠. 잘 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라고 쓰고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여기 쓰는 게 뭐였지? S N-1 기억나요? 그러니까 N-1까지 AK라고 쓸 수도 있겠죠. 이런 다양한 표현법이 등장한다. 그리고 이과는 만약에 미적분을 배우면 이걸 꼭 알고 있어야 돼. 이 표현법. 얘랑 SN이랑 같다는 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이과는 미적분 배울 때. 미적분을 그 내신으로만 하는 학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도 저걸 꼭 알아놔야 된다. 됩니까? 그 다음에요. 시그마의 성질이 있거든요. 시그마의 성질. 시그마에 무슨 성질이 있느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라는 애가 있고요. 만약에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라는 놈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더하기잖아요. 더하기. 얘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합칠 수 있거든요. 둘이 합칠 수 있어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더하기 BK 이렇게 합칠 수 있어요. 합칠 수도 있으면 쪼갤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얘들아 더하기일 때 된다고 했어요. 그럼 빼기일 때도 돼요. 이걸 뭐라고 외울 거냐면 합차는 합과 차는 합칠 수 있다 혹은 쪼갤 수 있다 이렇게 외울 거예요. 선생님이 시그마의 성질 뭐 있어? 아 그럼 합차는 합칠 수 있다 합차는 쪼갤 수 있다 이렇게요. 이거를요 증명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예로써 해볼게요. 아니 증명해도 되겠다. 증명해도 되겠다. 얘를 풀어 써볼게요. 왼쪽 거랑 오른쪽 거 풀었으면 뭐 돼? 왼쪽 거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가서 어디까지 더하는 거예요? AN까지 더하는 거죠. 얘들아 마이너스로 해볼까? 마이너스로 증명을 해볼게요. 오케이? 마이너스로 증명을 해볼게요. 이걸로. 그리고 오른쪽 건 뭐 돼요? 마이너스 B1 더하기 B2 더하기 B3 더하기 쭉쭉쭉 가서 그렇죠. BN까지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거 분배 법칙이에요.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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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그 다음 A1과 B2를 묶어요. A1과 B2를 묶으면 어떻게 되지? A1 빼기 B1이 되고요. 그 다음 거는요. 더하기 A2 빼기 B2가 되겠죠. 더하기 A3 빼기 B3이 되겠죠. 쭉 가서요. 어디까지? AN 빼기 BN까지 묶고 나면 이게 AK 빼기 BK라는 놈에다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BK를 한 거죠. 1부터 N까지 넣고 다 더한 거니까.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거예요. 원래 뭐에서 출발했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합쳤어요. 합차는 합칠 수 있다. 합차는 쪼갤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요. 얘들아. 나중에 미적분을 배우잖아요. 수투에서 미적분을 배우잖아요. 미분과 적분을 배우면 거기에 적분의 이거랑 똑같은 성질이 나타나요. 합차는 쪼갤 수 있다. 그때도 이렇게 외워주면 돼요. 선생님 왜 시그마랑 적분이랑 같은 성질이 나타나나요? 걔네 둘의 원리가 같기 때문이에요. 그건 미적분까지 배워야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 일단은 걔네 둘이 같은 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고 시그마 K는 N까지 CAK 라는 놈이 있었어요. C라는 건 상수예요. 상수. 상수라는 것은 여기에서 상수라는 것은 K의 지배를 받지 않는 놈이에요. K가 안 들어있어서요. K는 어디에다만 넣어요? 여기에다만 넣는 거죠. 그러면 걔의 영향을 받는 애는 AK밖에 없고 C는 걔의 영향을 안 받는 애. 그런 걸 상수라고 하자고요. 오케이? 이를테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3K 플러스 1 이렇게 써 있었는데 앞에 N이라고 써 있었어요. 선생님 N이니까 문자 아니에요. 봐봐요. K는 1부터 N까지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 K에다가 1부터 N까지 넣을 거니까 이 N은 안 건드릴 거잖아요. 이런 애가 상수라고요. K 안 들어있는 애. 영향을 받지 않는 놈. 시그마에. 얘는 C를 앞으로 뺄 수 있어요. 이 상수배를요. K의 영향을 받지 않는 놈을 앞으로 뺄 수 있어요. 그래서 C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될까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얘기하냐면 상수배는 앞으로 뺄 수 있다 이렇게요. 상수배 앞으로 뺄 수 있다. 자, 두 가지 뭐였어? 합차는 쪼갤 수 있다. 그 다음에 상수배는 앞으로 뺄 수 있다. 이걸 어디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적분할 때. 적분할 때 이거랑 똑같은 성질이 나와요. 앞으로 뺄 수 있다. 뺄 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외워야 돼요. 두 가지. 수열의 합의 성질. 그러니까 수열의 합 자체가 시그마를 얘기한 거예요. 단원 이름에다가 시그마 할 수 없어서 수열의 합이라고 한 거예요. 시그마의 성질 두 가지가 있다. 뭐? 합차는 쪼갤 수 있다 혹은 합칠 수 있다. 그 다음에 상수배는 앞으로 뺄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